우리 보통 중년 여성들 가장 일반적으로 좀 무채색 선호하죠. 그런데 너무 검정색으로만 입으시는 분들 얼굴이 둔탁해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친구들 보면 참 귀트 있다. 어쩜 이렇게 세련됐지. 옷 태가 다르네. 어떻게 저 색깔과 저 색깔을 조합할 생각을 했지? 그렇게 생각되는 친구들 있으시죠? 그런 친구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에게 어울리는 톤을 알아요. 저 50대 이후에 추천드리고 싶은 색상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좀 무채색 선호하죠. 무채색 무난합니다. 그런데 너무 검정색으로만 입으시는 분들 계세요. 검정색이든 회색이든 이렇게 좀 위아래로 좀 어둡게만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년이 되니까 얼굴이 너무 칙칙해지는 거 느끼시죠? 저만 같아도 그렇거든요.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블랙으로 가더라도 포인트를 주시는 게 중요해요. 스카프든 아니면 벨트든 포인트 컬러를 하시면 괜찮지만 그것 없이 너무 그렇게 무채색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피해야 하는 색, 그래서 너무 탁한 색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탁한 블랙이든 탁한 회색이든 그리고 네온 컬러 있죠. 너무 쨍한 색, 뭐 형광색 이런 색들 물론 예쁘죠. 예쁜데 20대 때, 30대 때 입었을 때와 지금의 우리 50대 이후의 분들의 톤과는 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광색 포기 못하겠다 하시면 이너웨어로 입고 겉에는 조금 더 무난한 크림색이든 브라운이든 그레이든 이러한 톤으로 희석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형광색을 포기 못하겠다 하면 뭐 스카프로 하셔도 괜찮겠고요. 무난한 것들과 믹스앤매치를 하셔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색상은 저는 피치 베이지 추천드리고 싶어요. 피치 베이지는요 화사해 보이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톤다운 블루도 괜찮아요. 차분해 보이고 지적인 인상을 주거든요. 버건디도 매트한 버건디는 조금 나이 들어 보이고 초췌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밝은 버건디가 있습니다. 베리 버건디라고 하는데요. 이 베리 버건디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줘요. 라벤더도 아주 좋습니다. 화사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죠. 세이지, 연한 올리브빛인데요. 이 세이지 글이 자연스럽고 세련된 기후를 줘서 이런 색상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얼굴 가까이 오는 색상은요. 어떤 화장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가까이 오는 V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V존에 오는 색상은 여러분 피부에 가장 잘 어울리는 톤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톤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실패 없는 컬러 조합은 아무래도 가장 안전한 거 네이비, 아이보리, 블랙 앤 화이트, 베이지, 버건디, 카멜, 크림. 저도 오늘 크림하고 카멜 바지를 입었는데요. 무난하지만 너무 심심하지 않고 무난하지만 약간 품격 있어 보이는 그러한 컬러 조합이에요. 그래서 안전해 보이는 색깔의 조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두 색의 균형이 어찌 보면 그 옷을 입은 사람의 균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의 중년들은 옷을 입었을 때 균형감이 무너지면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균형감이 무너지지 않는 색깔의 조합 한번 살펴보셔서 이것저것 조합해 보셔요. 그러면서 나에게 어울리는 조합은 이거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이 조합이 제일 좋다라는 거를 스스로 한번 찾아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치 담그실 때 아주 맛있는 조미료와 여러 가지 레시피 비율을 찾은 것만큼 아하 신받다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정말 바쁘잖아요. 가정주부님들도 바쁘고 일하시는 분들도 바쁘고 안 바쁜 사람이 없죠. 바쁠 때 쉽게 적용하는 공식이 있어요. 상의는 밝게 그리고 하의는 좀 어둡게 가시는 거 좋습니다. 상하의가 같은 색상일 경우에는요. 포인트를 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바쁠 때 3분 안에 입고 나갈 수 있는 옷은 이거다라는 걸 조합을 미리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놓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장 안전한 색깔의 조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잘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시되 특히 얼굴 주변 3cm에서 5cm V존이거든요. 이 V존 꼭 밝은 색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경쾌해 보이는 효과는 있더라 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 작은 차이가요 실제보다 10년은 더 어려워 보이게 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얼굴 주변 3cm에서 5cm가 여러분들 인상의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쁠 때 그냥 입을 수 있는 옷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 마련해 놓으세요.
친구들 보면 참 귀트 있다. 어쩜 이렇게 세련됐지. 몸 관리도 잘했지만 옷 태가 다르네. 어떻게 저 색깔과 저 색깔을 조합할 생각을 했지? 저 친구가 하면 뭔가 달라도 달라. 아우 부러워. 그렇게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으시죠? 그런 친구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톤, 빛, 소가 좋은 거예요. 본인에게 어울리는 톤을 알아요. 자신이 어떤 소셜 포지션인지를 알아요. TPO, Time, Place, Occasion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거기에 맞는 톤과 그리고 자신의 체형을 제대로 알아서 그런 친구들은 언더웨어, 속옷도 정말 자신의 체형에 맞는 속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언더웨어를 제대로 본인 체형에 맞게끔 입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도 제대로 된 언더웨어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것을 느끼고 이 언더웨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었는데요.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치열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옷을 잘 입습니다. 그래서 옷이 몸에 딱 맞게 떨어지는 fit, 그러한 것들을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정확한 사이즈를 제대로 알고 수선 깔끔하게 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핏이 상하이가 비율이 5대5 또는 위가 4, 그럼 밑은 6, 그래서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는 그러한 비율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전체 스타일에서 옷 잘 입는 친구들 보십시오. 포인트가 과하지 않죠. 귀걸이에도 포인트, 목걸이에도 포인트, 가방에도 포인트, 신발에도 포인트. 그러면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 시선을 어디에다 안착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선을 교란하는 순간 우아함과 세련됨과 귀티는 사라집니다. 옷 잘 입는 친구들 보면 포인트 하나만, 딱 하나만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줘요.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날은 스카프로 딱, 그리고 벨트로 포인트를 준 날은 벨트로 포인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어링에다 포인트를 준 날은 이어링을 좀 큼지막하게 다른 목걸이나 시계라든가 팔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죠. 그러한 절제하는 방법을 안다, 강조하는 포인트를 안다, 세련된 친구들 보면 정말 포기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해요. 3업을 해야 된다. 첫 번째가 기브업을 해야 된다.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취얼업. 내가 이뻐서 기분이 취얼업 되는 거, 기분 좋아지는 거 있거든요. 취얼업 하는 거. 내가 취얼업이 되면 상대도 취얼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얼업하는 색상을 찾아라. 핏을 찾아라. 톤을 찾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믹스업입니다. 같은 블랙을 입어도요,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세련돼 보이는 친구들이 있죠. 아니 이상하다. 블랙을 위아래로 입지 말라고 했는데 저 친구는 블랙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도 멋있어. 도대체 뭐지? 그런 친구들은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위와 아래 보시면 질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위는 니트인데 아래는 좀 샤이니한 시튼 그러한 소재의 스커트를 입으면 같은 블랙인데도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조금 믹스앤매치를 하면 훨씬 더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기가 막히게 아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잖아요. 옷 잘 입는 친구들은 많이 입어봐요. 많이 입어보고 많이 실패해봐요. 이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도 알지만 내가 입어서 실패하는 것이 뭔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이 옷 저 옷 도전해 보시면서 나한테 어울리는 건 뭔지, 어울리지 않는 건 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강의를 하거나 방송을 할 때는 이렇게 재킷, 크림색 재킷이 저의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옷 저 옷 좀 다양하게 도전해 보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핏은 비싼 옷을 사는 가격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성찰이고 태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부터 시작을 해서 나에 대한 체형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도전해보고 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어울리는 핏을 찾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친구들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액세서리가 많아요. 액세서리가 좀 과해요. 팔찌도 여러 개, 목걸이도 여러 개. 물론 샤넬 같은 경우도 여러 목걸이를 진짜와 가짜, 이미테이션과 진짜를 믹스앤매치 해가지고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중년이 돼 보니까 그렇게 화려한 액세서리를 해도 괜찮은 자리라면 괜찮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너무 액세서리를 과하게 하는 순간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 있다. 절제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친구들 보면 훨씬 더 나이가 10살은 더 어려 보이더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보시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머리숱이 적어지죠. 이 모량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 헤어 힘도 점점 약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축축 처진단 말이죠. 20대, 30대, 40대까지만 해도 볼륨이 잘 살았던 헤어가 어느 순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드라이를 여러 번 해도 스프레이를 뿌려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고 머리가 계속 늘어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머리를 조금 평상시보다는 약간
약간 어깨 위쪽으로 컷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머리에서 가장 볼륨이 살아서 좋은 부분은요, 바로 귀 부분에서 바로 귀 윗부분이에요. 그래서 귀 언저리 부분이 약간 볼륨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경쾌해 보이고 약간 리프트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귀 쪽이 아니라 약간 턱 밑에서 볼륨이 크게 사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축 처지게 되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볼륨을 약간 귀 언저리 쪽에서 좀 주고, 위쪽 볼륨은 우리가 한계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말릴 때 고개 숙여서 말리시는 거 너무나 기본적으로 잘 하시고, 얼굴 피부 관리하시는 것만큼 케어에도 좀 신경 쓰셔서 모발을 좀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우리 중년으로서는 좀 가장 중요한 투자이고 관리가 아닐까? 저는 요즘에 그걸 좀 아주 강하게 느껴요. 저만 같아도 모량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카라 있죠. 셔츠 카라 하나만 바꿔도 굉장히 경쾌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젊어지는 거 아십니까? 우리 보통 중년 여성들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카라가 뭐예요? 시중에 가장 일반적인 카라를 우리가 레귤러 카라라고 하는데요. 레귤러 카라보다 조금 큰 게 있어요. 약간 옆으로 와이드가 넓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와이드 카라가 있어요. 셔츠의 카라가 조금 넓게 되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바로 착시 효과인데, 이 카라 하나만 바꿔도 훨씬 더 나이가 젊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넥라인이 너무 위쪽으로 바투된다고 하죠. 그래서 목의 선이 전혀 보이지 않게끔 바투가 되면 얼굴이 둔탁해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넥라인을 밑으로 조금 내리는 그러한 넥라인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경쾌해 보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데요. 소매가 이렇게 긴 것보다 살짝 손목이 보이면 조금 더 경쾌해 보입니다. 그래서 셔츠를 입을 때 살짝 손목이 보이게끔 하는 거, 그것도 추천드리고요. 요즘에 보통 어깨선이,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도 그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파워숄더 기억하시죠? 아마 50대이신 분들은 20대, 30대 때 이 파워숄더 유행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옷에서 요즘에 어깨 패드만 팔거든요. 그 패드를 기존 자켓 어깨가 만약에 축 늘어져 있는 분이라면 패드를 이제 시중에 있는 걸 사서 자켓이라든가 셔츠라든가 거기다가 살짝 한번 넣어서 하시면 전반적으로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훨씬 더 트렌디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깨가 너무 올라가신 분들은 전 추천드리지 않고, 우리 일반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너무 정도껏 하셔야지 너무 파워 있게 하시면 목이 짧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응용하시면 좋겠고,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드니까 발이 아파요. 저만 같아도 운동화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하지 않을 때, 방송하지 않을 땐 저도 운동화 주로 신는 편인데, 운동화를 신더라도요, 운동할 때는 운동화 신더라도요,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자리에서는 신발 하나만 바꿔도 전체적으로 느낌이 다른 거 아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신발이 전체 이미지를 좌우하거든요. 무겁고 둔탁한 구두는 어떤가요? 하체를 눌러 보이게 만들어요. 키가 작아 보이게 만들어요. 대신 발등이 살짝 드러나는, 너무 많이 보이면 걷다 보면 신발이 벗겨져요. 그래서 불편한데 정도껏 살짝 발등이 드러나는 로퍼라든가 이런 신발로 바꾸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요. 걸음걸이가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가벼운 발끝이 젊음을 이끈다. 신발이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 중에 좀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것 중에 한 끗 마침표가 뭐냐면 향수입니다. 정말 이 향수가 은은하게 풍기게 되면 아주 어떤 분이든 정말 뭐라고 할까요? 매력 지수가 올라가요. 어떤 중년 여성분이 계셨는데 베이지 크림톤으로 위아래를 아주 미니멀하게 하셨어요. 스카프 포인트 하나 딱 주셨어요. 레드 컬러로. 아주 멋스러우세요. 근데 저한테 쑥 오시는데 알아보시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보셨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아는 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분한테 너무 은은한 향이 기분 좋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향이 정말 좋네요. 결례일 수 있으나 향이 정말 좋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는 향수 알러지가 있어서 몸에는 못 뿌리고 코튼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장 지울 때 쓸 화장솜에 본인이 좋아하는 향수를 살짝 한번 딱 뿌려서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향이 은은하게 나더라고요. 중년은 너무 과한 향이 나면 안 뿌리니만 못하고요. 아주 은은하게 향이 나면 훨씬 더 젊어 보인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운동화를 안 신을 수 없어요. 저도 중년이 된 입장에서 운동화 없으면 안 됩니다.
운동화 신으셔야죠. 그런데 이 운동화도 모양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운동화 중에서 플랫폼 6cm, 7cm 되는 운동화를 신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키가 늘씬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취향이니까 그걸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폼 너무 굽이 있는 운동화보다는 2cm 정도, 최대 3cm까지 하는 그런 운동화 중에서 색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색상은 아무래도 화이트 색상이 가장 무난하고 어떤 컬러의 의상과도 믹스앤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화는 화이트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베이지 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으면 안 돼가 아니라 운동화를 어떤 옷과 어떤 상황에서 선택하고 착용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에서는 운동화보다는 로퍼 아니면 하이힐 이걸 하시고요. 조금 드레스 이지, 캐주얼하게 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운동화 차림 당연히 괜찮죠. 그런데 운동화 대신에 로퍼를 아주 센스 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로퍼가 아몬드 토우라고 아시죠? 아몬드 토우는 너무 뾰족하지 않아요. 아주 부드럽게 얄쌍하게 나온 토우를 아몬드 토우라고 하는데 50대 이후에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몬드 토우 베이지라든가 카멜 컬러라든가 커피 브라운이라든가 뭐 블랙이라든가 이런 아몬드 토우의 신발은 재질이 좋은 가죽으로 된 신발이라면 아주 품격을 높여주는데 그만한 아이템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계절이 코트를 입어야 되는 계절이 왔어요. 코트를 입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코트를 입는 순간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너무 코트 자체가 예전 디자인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깨가 너무 좁게 나온 그런 코트를 입으시면 좀 답답해 보이고 옹졸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트의 길이가 너무 짧게 되면 예전의 트렌드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코트를 입을 때 저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기장 그리고 여유 있는 품, 여유 있는 어깨 핏 이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니그랑이라고 하죠. 어깨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러한 코트 그리고 기장감이 좀 충분한 너무 빳빳한 코트보다는 물론 옷은 구조감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코트는 구조감도 좋지만 좀 자연스럽게 흐르는 울 100%, 캐시미어 100% 또는 뭐 혼방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소재들이 있거든요. 봤을 때 코트가 가벼워 보이면 고급스러워 보이고 품격 있어 보이고 합니다. 딱 봤을 때 답답해 보인다, 무겁겠다 하는 코트는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코트 입어보셨을 때 나의 코트는 과연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색상은 블랙 코트 물론 멋있어요. 그런데 중년이 될수록 우리 얼굴에 혈색이 필요합니다. 생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블랙을 제대로 하려면 메이크업을 제대로 했을 때 블랙 코트를 입으셔야 혈색이 돕니다. 그래서 블랙보다는 저는 조금 밝은 코트, 물론 밝은 코트 하면 드라이 클리닝도 많이 해야 되고 이염이 될까봐 좀 신경도 쓰이고 하는 건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혈색을 밝혀주고 조금 더 나의 기분을 업시켜주는데 저는 밝은색 코트가 제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트가 2개 정도 만약에 선택이 가능하시다 하면 하나는 무채색으로 가시고 하나는 조금 라이트한 경쾌한 코트로 하시면 좋겠다 제안 드립니다. 자, 중년 여성의 기본템 크레이프 실크 블라우스 세미 매트 소재 있잖아요. 너무 광택이 요란하지 않고 광택이 은은해서 전반적으로 매끈해 보이고 또 환해 보이는 그러한 블라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블라우스는 아무래도 중년 여성들한테 상당히 우아함도 주고 그리고 젊음도 주고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린넨이라든지 울 혼방이라든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언컨 재킷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깨 심지를 최소화한 재킷이 언컨 재킷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요. 격식은 있지만 답답하지 않죠. 자연스럽게 흘러서 우아함도 주고 편안함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 꼭 없으셨다면 하나쯤 장만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스트레이트 테이퍼드 팬츠 우리 가장 가늘어 보이는 이 발목이 어느 정도 보이는 그런 팬츠니까요. 허벅지는 적당히 여유가 있고 밑단으로 이렇게 살짝 좁아지는 그런 팬츠니까 다리를 조금 더 곧고 날씬하게 보이게 합니다. 3가지 아이템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 그리고 나에게 어느 정도 어울리는지 스스로 거울 앞에서 체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기본템은 유행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언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수 아이템 없이 멋진 스타일링 할 수가 없으니까요. 중년 여성들은 이미 취향이 확고해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30대 때 입었던 브랜드 아직까지 입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제는
30대 때 입었던 브랜드와는 결별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50대 중년 여성들은 이 옷이 일단 구조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무겁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재질이 좀 괜찮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명품 브랜드 좋은 거 너무나 많죠. 막스마라도 있고 여러 가지 로로피아나도 있고 좋은 거 사실 수 있는 예산 형편이 되신다 하면 좋은 거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질감은 괜찮은데 구조감도 있고 전반적으로 우아함도 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시모 두띠라는 브랜드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실루엣 자체가 편안해요. 너무 힘을 빡 준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중년의 품격을 느끼게 해주는 색상, 재질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어서 마시모 두띠도 추천드리고 싶고 구조감이 있는 그러한 옷으로 해서 나의 전반적으로 커버해주고 싶은 체형을 제대로 커버해주는 옷으로는 코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색상도 무채색도 많이 나오고 중간중간 피치 베이지라든가 옐로우라든가 포인트가 될 만한 색상이 중간중간 좀 트렌디하게 나오는 거라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클래식한 아이템들하고 믹스앤매치를 하시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And Other Stories라고 해서 약간 러블리하게 라풀 그리고 뭐 리본 이런 것들 여성성을 강조하는 스타일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And Other Stories 이런 것들도 추천드리고 싶고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루베이지라든가 브랭땅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 외에도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많으실 거예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의 톤피스를 제대로 잘 표현해주고 여러분들의 숨어있는 귀티 DNA, 품격 DNA를 꺼내줄 수 있는 옷이 어떤 건지 한번 입어보셔야 알거든요. 인터넷에서만 하지 마시고 매장에 가서 한번 입어보세요. 입어보셔야 옷의 무게도 느끼고 나에게 착 붙는 옷인지 아니면 따로 입은 듯한 느낌이 드는 옷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착용해 보실 거 권해드립니다. 습관 하나만 바꿔도 전반적으로 옷 입은 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의 밑단을 전부 밖으로 빼입는 습관 그래야 배가 편하니까 항상 빼서 입는데요. 그렇게 되면 배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커버가 되니까요. 그거보다는 몸이 길고 둔해 보이는 그런 형태보다는요. 상의 앞부분을 약간 턱인을 해서 하프턱이라고 하는데요. 뒤는 그냥 빼놓으시고 앞에라도 살짝 턱인을 해서 허리선을 좀 만들어주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비율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벨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요. 벨트 하는 습관 이거 필요해요. 벨트 어느 정도 한번 습관화해 보시면 생각보다 효용 가치가 많고 전반적인 스타일의 흐름을 아주 다르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요. 그런 습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옷 입으시고 나서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저만 같아도 허리가 이렇게 숙여져요. 이렇게 숙여지는데 허리를 꼿꼿하게 펴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옷이라도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할 때와 쭉 폈을 때 느낌 정말 다르거든요. 옷을 입은 자세 신경 쓰시고 거울 앞에 서서 좌측 우측 어깨에 내가 어느 쪽이 기울어졌는지 신경 쓰셔서 좌측이 만약에 어깨가 내려갔다 하면 올리는 연습과 함께 그게 한계가 있다 하시면 패드를 조금 더 왼쪽은 두껍게 넣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거 필요합니다. 나에 대한 관심을 갖는 습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옷의 습관이 바뀌면 인생의 자세도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창회가 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세요? 온몸에 장신구를 휘감은 그러한 친구들이요. 예를 들어 뭐 밍크코트 가장 비싼 것을 입고 온 친구요. 최근에 아주 핫한 옷, 아주 최신 트렌드 옷을 입고 온 친구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동창 친구는 멋스러움을 아주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센스 있게 한 가지 아이템 액세서리 포인트로 딱 준 친구예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귀티가 난다, 품격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귀걸이, 목걸이, 시계, 팔찌 이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강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귀티나고 가장 품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어링에 포인트를 준다 하면 다른 화려한 주얼리는 과감하게 힘들지만 생략하시는 거 이거 용기가 필요한 건데요. 액세서리에서도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은 한 점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옷은 너무 넘치는 것보다는 약간 모자랄 때 한 가지 약간
약간 아쉬운 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50대 이후의 중년에게는 절제미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색상도 마찬가지예요. 액세서리도 하나는 골드, 하나는 실버, 하나는 옥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통일성 있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죠. 하지만 통일성 고민하지 않으시려면 한 가지만 포인트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체형은요, 숨기지 마시고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형을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스타일, 과거 옷장에서 벗어나시는 거 제안드립니다. 현재 역할에 맞는 나의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한번 업데이트 해보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사회적인 시선, 우리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정말 지금 내가 소셜 포지션이 어떤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서 방치보다는 조금 더 정돈된 꾸밈이 나에게 신뢰를 만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옷차림 공식 말씀드렸죠. 톤, 핏, 소. 나에게 어울리는 톤,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체형에 어울리는 핏,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재. 다른 거 포기해도 소재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를 감추는 옷은 없다. 다만 나를 드러내는 옷만 있을 뿐이다. 나이를 숨기려고 하시기보다는, 체형을 숨기려고 하시기보다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가장 자신 있는 매력적인 부분을 딱 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옷차림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중년이 될수록 절제미, 과하지 않은 것, 자제하는 것, 이것이 뷰티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보다 옷이 먼저 보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